방향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소중한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소중한 소식을 얻게 되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을 선택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빠르면 12일 이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9시 현재 영상을 31분입니다. 시청하시고 계신 시점을 기준으로 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밤새도록 뭐 발에다가요. 요 라인부터 밑으로 화학 무기를 막 이렇게 사방으로 그냥 발을 어느 쪽으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계속 며칠째 찍죠. 발을 어느 쪽으로 옮겨도 화학 무기로 그냥 요 발 요 아래쪽으로 샤워를 제가 조금 아까 했습니다. 새벽에. 뭐 낮에는 이렇게 화학무기로 이렇게 고문을 해서 샤워를 하고 나니까 한 곳에서만 이제 발에다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온몸에 도포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발에다가 누적이 돼야 되니까, 화학무기가요. 누적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이 고통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발에다가 지금 몇 시간째 그냥 발을 열로 피하면 그쪽에 또 며칠 있으면 오고 또 이 외부에 있는 그 자살 방지원들 집에 그 적외선 카메라, 투시 카메라, 투시할 수 있는 카메라로 그 발 움직이는데 잡아가지고 쏘는 거예요. 계속 그 발에만 집중적으로 얼굴에다 이제 구토제 갖다 뿌리고 발에다가 지금 뭐 펜타릴, 구토제, 살인가스 여러 가지 갖다 때려 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뭐 커피를 마시면서 그 정관을 아주 이 정신건강, 이게 지금 그 뭐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WHO에서 지금 비상 상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경비 계엄 상태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그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 계엄 상태입니다. 경비 계엄이라고 해서. 군사 계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사 계엄은 뭐 눈에 보이는 계엄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해왔던 그 사이렌 울리고 발표하는, 우리가 그런 계엄만 알고 있는데요. 이 경비 계엄이라는 건요, 행정 계엄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하면서 지금 행정 명령이라고 발표 많이 하죠. 그게 계엄입니다. 지금 상태가 계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아니겠습니까? 계엄이. 제가 여러분 지금 누워서 좀 영상 찍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들이 지금 이 만행이 너무 복잡하게 꽈놓고 국민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료로 지금 정리를 계속하고 이제 휴대폰 2개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요. 계속 구토제,
살인가스, 펜타닐 이거 계속 번갈아 가면서 뭐 5만 가지 뭐 설사제, 뭐 따가운 수포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 24시간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정리 못 하게. 기억 감퇴되는 약. 여러분들 피해자분들은 다 아시죠? 새벽이 지났으니까 날이 새지니까요. 전날 밤에도 전날도 저희 이제 지아님이랑 림봉님이랑 앞으로 우리 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피해자들이죠.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행정 대상자로 F9를 매겨가지고요.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계엄령을 발표해서 국민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에게 지금 이거 인간 살처분을 화학무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와 또 일단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테러를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저는 계속 지금 며칠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 거의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저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씻고 이 작업만 하는 거예요. 또 너무 힘이 들면 좀 쉬고 또 일을 하는 게 뭐 제가 엄청난 뭐 어디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 몇 명이서 모여서 이걸 일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게 법안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잡한 만행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서로 또 소통하고 논의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테러를 논의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피해자들끼리 전화 통화만 해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지쳐가지고 잠도 못 자는 상황이고 또 잠을 못 자니까 이거라도 해야죠. 그럼 먹고 이 자리에서 저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생활하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시 반이니까 지금까지 한숨도 못 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가 엄청난 상황 아닙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WHO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상태를 선포한 지 오래입니다. 이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숙제가 뭐냐 전염병이라고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전부 기억날 겁니다. 두 번째로 또 토론을 한 게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를 위해서 인류는 그동안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 왔다. 돼지 가축들 살처분하는 거 있죠. 한 마리가 걸리면 수킬로에 있는 멀쩡한 돼지들 소들 전부 다 산채로 매장을 합니다. 그게 3급의 바이러스입니다. AI 그 다음에 뭐 콜레라니 AI니 조류독감 그 다음에 구제역이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좀 남들보다는 다른 분들보다는 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15년도에 구제역과 AI를 바이러스를 막는 100% 막을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때 창조경제타운에서 상장까지 받고 제가 특허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허증하고 그
창조경제타운에서 인증서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상급의 바이러스도 인류는 콜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수천 년 동안 수십억 명이 죽게 된 바이러스를 지금 치료제가 없습니다. 3급 바이러스도요. 그런데 지금 4급이 터졌어요. 사스 때부터 4급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거는 뭐 전체적인 영상을 올리게 된 거고요. 제가 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제 결론이 다다르게 된 것이고요. 이제 이게 완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영상을 한번 올리고, 지금 이 일이 너무 이 정관을 정리를 하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 입장에서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이 테러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저희가 저희가 뭐 어디 기존에 있던 단체가 아니고 어디에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직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아님이랑 저랑 뭐 이렇게 림몽님이랑 이렇게 해나가는 입장인데, 또 시간이 안 되시니까 림몽님은 또 자주 오시지도 못하고 생활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지아님이랑 대부분 둘이 하는데, 지아님은 또 여성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에 대해서 또 테러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소화하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가 뭐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고, 또 저 혼자 이 단체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소통도 해야 되고 초점도 맞춰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가 같아야 되고 서로 일차적으로 공감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같아야 돼야지만 단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는 이 수많은 자료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이 테러를 받으면서 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서로 아시다시피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죠. 고문이죠. 얼마나 잔악합니까. 발에다 지아님도 조그맣게 잠들었어요. 자다가 또 깨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영상 찍으시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뭐 24시간 테러를 당하다 보니까,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뭐 위로는 못하지만 정말 그냥 내가 그냥 다 맞았으면 좋겠. 이 아픔, 화학무기를 내가 그냥 다 맞았으면 차라리, 그런 마음이 수시로 들 만큼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자료 정리가 좀 늦어지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활동이 조금 늦어진다, 지체된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영상을 요즘 자주 못 올리죠. 그 영상 찍을 지금 시간도 저희가 쪼개가면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지금 뭐 한 2달 전부터 이 작업을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 제가 엊그저께 올린 영상에 가바 펜틴, 컴퓨터레일, 이게 대통령령으로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경비계엄을 해가지고, 제가 뭐 계엄 같은 것도 법안도 잘 모르는 그냥 일반 시민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알게 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계엄을 해가지고 행정, 이 복잡한 이런 상황을 왜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살처분이니까.
알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다 알게 된 상황에서 이것을 정리하기가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법을 하려면 법에 대한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도 약을 테러를 맡고 있으니까 이게 뭐 이런 테러 안 받고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테러 안 받고도 제대로 갖춰진 여러 이제 스태프들이 서로 돕고 딱딱 뭐 장비도 좋고 뭐 이런 이래도 이게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이게 지금 수억 명이 죽고 있고 이 테러를 받고 있는데도 어디서 단 한 명도 알지 못하자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테러를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 지아님이랑 저랑 이제 그 림몽님도 갖고 와서 도와주시고, 요즘 또 직장 아니 가족 아들이 있고 또 직장을 생활을 위해서 그분은 또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또 직장 생활도 하시랴 여기도 오시랴 마음은 뭐 24시간 이걸 좀 하고 싶은데 같이 그것도 어렵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아님이랑 저랑 둘이 소통하고 초점 맞춰서 자료 정리를 하고 자료를 또 찾고, 제가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와 자료를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믿어주신다는 건 압니다. 왜냐면 제가 그동안 3년 가까이 영상을 찍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말은 단 한마디도 제가 만들어낸 단어조차 없습니다. 전부 법안에 의해서 기사의 내용 그대로 사회에 벌어지는 상황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임의로 생각을 하거나 상상을 하거나 구축을 해낸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제 말을 잘 많이 들어주시는데 감사할 따름이죠.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첫 영상을 이게 지금 인간 살처분이다 계엄령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또한 지금 이 엄청난 사건 또한 전부 근거가 있고 전부 자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벅찬 상황이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영상을 찍게 된 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제역은 이미 코로나는 이미 그 치료제나 백신에 보면은 사스 플러스 메르스 플러스 코비드 19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하나입니다. 그것이 사스는 초기형, 메르스는 중기형, 코로나 19는 말기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후로도 뭐 수없이 변형이 됐죠. 변이라고 하죠. 그런데 뭐 근래만 하더라도 알파, 베타 뭐 수십여 가지로 변이가 됐고, 지금은 또 오미크론으로까지 발전이 됐으니 지금만 발전이 됐겠습니까? 사스 때부터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발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감염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게 너무 다양하니까 이 얘기도 제 영상 뭐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부터 이걸 말씀을 드려왔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인류가 가장 해결해야 될 숙제가 바이러스고, 자, 이 바이러스가 과거에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구제하고 AI처럼 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 마리가 걸리면은 구제하고 AI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마리를 그냥 그 금방 뭐 6kg, 3kg, 10kg 안에는 전부 생매장을 할 정도로 급히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 과학이나 행정력으로 또 바이러스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치료제도 없고.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도로 구제역에 터지면 차 타고 나가시면 도로에 보면은 방역기라고 해서 쫙 약 쏘죠. 그뿐입니까? 동네에 다니면서 약 살포하죠. 저 농촌 가보십시오. 막 비행기 엔진 같은 둥그런 거 트럭에다 달고서 쫙 살포합니다. 소독약부터 시작해서 뭔지 알 수 없는 약들을. 그뿐입니까? 농장 가면요 수시로 개 돼지한테 약을 쏩니다. 오만까지 약. 그래도 해결이 안 나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3급인데도. 근데 지금 인류에게 번진 건 4급입니다. 그 전염력과 그 파급력이 더 커진 바이러스라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우리는 보이는 지금 방역은 마스크하고 거리두기가 답니다. 그런데 방역이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급 바이러스인 구제역하고 AI 그거 100% 막는 방역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허도 있고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한 남들보다는 일반인들보다는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저희는 배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바이러스는 전염병이죠.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인류가 가진 최고의 고민이고 과거에는 바이러스가 터지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켜 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십몇 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바이러스 발생되면은 사람들 섬에다 한쪽으로 몰아서 평생 가두고 그 지역은 전부 불살났습니다. 집마다 뽀졸들이 다 길 막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 근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무슨 환자촌 해가지고 저 섬에다가 다 가다 놓죠. 그래 왔는데 무슨 갑자기 무슨 마스크만 쓰면은 거리두기 하면은 4급 바이러스가 전염이 안 된다고요? 아 그러면은 인류가 수억 명이 왜 죽었고 인류가 가장 가진 큰 숙제가 왜 전염병 바이러스입니까?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 되는 일인데, 네?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그렇게 조선 시대에는 길 막고 바이러스 발생된 지역 사람들 섬으로 몰아넣고 죽을 때까지 가둬놓고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집도 그냥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전부. 그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인 사회가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는데도 마스크 써라, 거리두기 해라 이 정도로 시민들에게 이 정도로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몇 시까지 영업하라고 제재만 해도 시민들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라는 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인류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고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배웠는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그걸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WHO하고 보건복지부가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인류에게 바이러스가 또 전염병이 발생된 걸 계산을 하고 감시를 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WHO입니다. 보건복지부고요. 뭐 감염 예방센터, 뭐 바이러스 연구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관계로 WHO는 이미 수년 오래전부터 비상 상태를 비상 상황을 발표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마스크하고 거리두기로 그게 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행정계엄을 내린 거예요. 계엄령. 군사계엄령은 다 사이렌 키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알리는데 이 행정계엄령은 알리질 않습니다. 왜? 계엄령이라는 건요, 사회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몰라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머지 국민들은 모르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상계엄령, 경비계엄. 그래서 군사계엄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 낮은 단계인데 행정계엄이죠. 계엄령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행정 업무와 사법 업무, 국가의 사법 업무를 그걸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행정 조치와 사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겁니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사령관은 대통령이 지목한다. 그건 단체가 됐든 어디 기관장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거는 대통령이 아무나 정하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면은 아시죠? 계엄사령관 정하고 대통령도 묶어놓고 국회의원들도 전부 가다놓고 군사계엄령 막 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도. 근데 가슴 아픈 역사인데 제가 지금 정치적인 걸 논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낮은 이 행정계엄은요, 국가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행정적인 절차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제재를 가하는데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겠습니까? 발표를 못하죠. 발표를 하게 되면 다 아는데 그게 무슨 계엄입니까? 모르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5공화국 같은 거 보시면 군사계엄 하면은 새벽에 군인들 쫙 움직이죠. 몰래. 막 기습해가지고 다 제압하죠. 상대가 알게끔 하는 거는 계엄이 아닙니다. 상대가 몰라야 됩니다. 그러면 경비계엄은 군사계엄 말고 낮은 단계인 경비계엄이 행정 업무나 사법 업무로 해서 국가 국민들에게 제재를 하는 계엄인데 국민들한테 제재를 하는데 국민들한테 알리겠습니까? 안 알리죠. 그걸 알리면 계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 국민들이 모르고 계엄령에 인간 살처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 대상자로 F코드가 매겨져가지고. 이해가 가시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정신건강복지법안에 보면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고 돼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부분 잘 아실 겁니다. 카페에도 자료를 올려놨었고, 기본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안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는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고요? 그게 상식적입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형제복지원과 같은 사설업체이고, 개인 사설업체이고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시청, 구청장, 경찰청장, 각 언론사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대통령령으로 된 법안이 정신건강복지법안 2017년도에 개정된 법안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계엄이에요. 행정계엄, 그리고 사법계엄. 경비계엄이
행정 업무와 사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계엄사령관을 지정을 해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사령관이 누굽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장입니다. 동네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전부 계엄사령관은 아니겠죠.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제 영상 과거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이 갈 겁니다. 야, 코로나인데 그러면 2017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왜 이게 코로나에 대한 계엄령이냐? 제 영상 과거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스, 지금 아까 제가 백신을 설명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 가로치고 사스 플러스 메르스 플러스 코비드 19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모르게요. 각국 정부와 WHO와 빌 게이츠는 사스 때부터 메르스 때 이미 전 세계 시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가끔. 그런데 이 정신건강복지법안으로 F코드가 매겨진 이 조직 스토킹 전파범이라고 알고 있는 이 피해, 이것을 밝히느냐고 그것을 잠시 놓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이것까지 결부가 돼서 전체 다가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이라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년 전인가 7년 전에 빌 게이츠하고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4급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다. 그 다음에 3년 전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빌 게이츠하고 연구원들이 팬데믹이 온다. 바이러스를 합쳐보니까 팬데믹이 오더라.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무슨 바이러스를 합쳤습니까? 사람들한테 걸린 바이러스예요. 지금 백신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부르는 사스 플러스 메르스 플러스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 말씀을 조금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백신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자세,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더 자세한 것도 아실 겁니다. 그 사스 메르스 때부터 전 세계인들이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환청함과 온갖 희귀질환, 암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미 연예인들 아시다시피 연예인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은 이 사회의 거울입니다. 6, 7년 전부터 연예인들이 전부 우울증,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아니,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전염병이냐? 전염병이 아니면 어떻게 전 국민들하고 연예인들이 전부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올 수 있느냐? 그런 게 6, 7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사스하고 메르스 때부터.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처럼 감기 같은 증상으로 걸려서요. 몸을 숙주로 삼아서 몸에 감염이 되면은 몸을 숙주로 삼아서 바이러스가 점점 커집니다. 네? 그게요, 6년 전, 7년 전에 빌 게이츠가 발표했던 바이러스를 사스 때부터 메르스 때 전염되기 시작해서 그걸 발표를 했던 겁니다. 시민들한테 사스 때, 메르스 때 전부 감염이 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사회 안정을 위해서요. WHO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들은 4급의 바이러스 연구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작으로 연구했던 바이러스 연구소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바이러스 연구소입니다. 자료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찾아놨고 정리가 갖고 있는 상태인데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더 자세한 이제 경황이나 설명을 제가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발표는 못하고 보건복지부하고 4급의 연구소를 2015년도에 완공을 해가지고 2003년도 사스 때부터 프랑스에서 설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3급의 바이러스 연구소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콜레라 무슨 중세시대도 때부터 그 전부터 심하게 발생해가지고 수억 명이 죽은 모든 바이러스가 3급의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류에게는 3급의 바이러스 연구소밖에 없었죠. 그런데 2003년도에 사스가 발생하면서 4급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프랑스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바이러스 연구소에 가장 잘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급의 연구소도 거기서 이제 WHO에서 그쪽에다 이제 의뢰를 했는 건지 합의를 한 건지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전 세계 6군데 4급의 연구소를 급히친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완공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입니다. 그 기사 보십시오. 프랑스에서 설계했는데 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동으로 연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한 바이러스 연구소, 저기 WHO의 바이러스 연구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하고 새 안정을 위해서 알리지 못하고 치료제를 개발해 왔던 것입니다. 급히. 그런데 결국에는 상급의 바이러스 치료제도 없는 판국에 상급 전염병 치료제도 없는 인류가 갖고 있지 않은데 4급 바이러스용 치료제를 만들 리가 싶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치료제가 온전한 치료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과학을 현대 인류가 아주 과학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오. 컴퓨터 만들었다고 해서 인류가 달에 몇 명 갔다고 해서 자연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인류가 가진 기술이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 길바닥에 있는 나뭇잎 있죠? 그거 하나 못 만들어요. 저 하찮은 나뭇잎 하나를. 모양은 만들 수 있겠죠. 모양은 흉내낼 수 있죠. 그런데 그 나뭇잎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뿜어내고, 예?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예? 예? 영양분을 만들어서, 예?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그 나뭇잎 하나에. 그 기능을, 나뭇잎 크기의 그 엄청난 기능을 인류가 만들질 못해요. 여러분들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시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너무 인류가 가진 기술을 맹신하는 거예요. 예? 인류가 가진 기술은 한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 바이러스 치료제도 당연히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 터지기 직전까지 연구를 했는데 치료제를 못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팬데믹이 올 건데, 지금 현재 왔듯이 치료제는 없고 사람들은 이제 쓰러져서 감염돼서 죽어갈 것이고, 이 감염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나중에 다 드릴 거예요. 지금 그 양성 음성 나오는 검사는요, 바이러스에 걸렸냐 안 걸렸냐를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냐 안 걸렸냐 검사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행하게도 전 세계인들은 지금 바이러스가 다 걸려 있습니다. 사스 때부터 걸려서 6, 7년 전에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이 오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사스가 초기형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메르스가 중기형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우한폐렴 지금 코로나19가 말기형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래서 몸을 숙주로 삼아서 사스 때부터 점점 커져서 지금 말기형이 돼서 팬데믹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몸을 숙주로 삼아서 커진 바이러스가 또 공기 중으로 전염이 돼서 합쳐져 가지고 팬데믹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 검사 장비는요, 그 말기형 팬데믹 오는 그거만 잡아내는 겁니다. 초기형, 중기형은 검사에 나오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들이. WHO에서요. 초기형, 중기형 검사가 됩니다. 그런데 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면 다 걸린 게 자기네들이 치료제 만들기 위해서 사스 메르스 때 전부 숨겨온 게 다들 돈이 나잖아요. 이 검사기라는 건요, 장비건 검사기는요, 조종이, 그 기준점이 조종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저울 있죠? 저울도 다 조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고기 한 근을 달면요, 고기 한 근을 올려놓고도 재료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쉽게 얘기해서 측정하는 장비나 이런 기술은요, 재료 기준점을 어디에다가 잡냐에 따라서 그 측정 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설명이 자세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말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약도 많이 맞고 있고 발에다 쏘고 있습니다. 약 먹고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부러 지금 이제 코로나 측정하는 거는요, 초기 중기에 지금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한가 온갖 희귀질환 암 와도 검사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렇게 돼도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이거 3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부터 바이러스가 전 국민한테 걸려있고 팬데믹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려온 사람이에요. 예?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7년 전이나 3년 전이나 10년 후나 30년 후에도 단 한 토시의 변화도 없다. 왜? 사실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로 드러날 뿐입니다. 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마스크, 시민들한테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만 하라고 해도 막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대놓고 방역을 지금 현대인들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방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처분을요. 네. 초기, 중기 이상 말기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지금 살처분을 하는 겁니다. 소대에 지금 묻듯이. 네. 그래서 이 2017년도 정신건강복지법안은요, 거의 팬데믹이 올 거라고 발표하던 그 직전 시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WHO는요, 우리가 인류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인류가 가진 심각한 문제가 전염병 바이러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WHO는 그것을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요, 이 계획을 모두 세운 것입니다. 사회 안정을 위한다라는 미명하에 숨겨온 것이고, 치료제들 만들다가 실패를 한 것이고, 마지막 남은 방역을 하기 위해서 빌 게이츠하고 연구원들을 통해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WHO에서 발표했습니까?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다. 6년 전에. 3년 전에 팬데믹이 올 것이다. 빌 게이츠하고 이런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발표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WHO가 뭐 하는 기관인데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전염병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몰랐겠습니까? 전 세계 선진국가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기관인데 모른다고요?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이 숨겨왔기 때문에 사스 때부터 전 인류가 4급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걸 숨겨왔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라고 발표할 겁니까? 갑자기 팬데믹이 온다라고 발표한 겁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연구원들과 빌 게이츠를 시켜가지고 발표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제 왜 발표를 했냐? 나머지는 남은 치료제는 못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남은 방역이라도 하려고. 그런데 고작 방역이 마스크 쓰기라고요? 아닙니다. 비밀 방역한 겁니다. 비밀 방역으로 인간 살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팬데믹이 올 거라는 거 발표하기 직전에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각국에 개정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들도 많습니다. WHO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6, 7년 전에 번아웃이라고 WHO에서 발표했죠. 스트레스 때문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무기력하고 수면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온다. 말이 됩니까? 전 세계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가 온다고요? 사스 때문에 오는 것을, 메르스, 사스 때문에 오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 7년 전에 연예인들이 뉴스에 발표가 됐습니다. 아니 무슨 우울증, 무기력이 전염병도 아닌데 왜 전 국민한테 걸리냐? 그렇게 눈치를 채니까 전염병이라고 눈치를 챌까봐 번아웃이라고 새로운 질병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인류는 전 세계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증상이 온다. 말이 됩니까?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스트레스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정신병이 온다고요? 에? 그러면은 우리 불과 6, 70년 전에 6.25 전쟁하고 2차 대전하고 일제시대는 어떻게 견딘 겁니까? 피난 우리나라 6.25 때 부산까지 밀리고 위에까지 올라가고 이걸 몇 번 반복하면서 피난을 하면서 피난길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아들이 죽고 몸이 잘리고 부모가 죽고 우리 사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초를 겪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열 몇 살만 되면 총알 나가지도 않는 총을 들고 총알바지를 내면 몸으로 총알바지가 되면서 나라를 지켜오고 그 후로도 먹을 게 없는데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밀가루를 먹어가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키워왔는데 아니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이 오는 인류가 그러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어떻게 인류가 수천 년을 어떻게 살아온 거죠? 에? 돌 던져도 화살 던져도 코끼리하고 그 잡아먹으면서 동굴에서 불 피우고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얘네? 다 정신병으로 죽었어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응? 이들은 계획적으로 다 속인 겁니다. 번아웃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번아웃이 온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눈치를 채니까 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 이러한 질병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니까 안심해라. 그리고 쉬어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여러분도 저기 암이나 뭐 이런 거 뭐 걸리거나 뭐 만성질환 걸려서 병원 가서 몇 달 동안 치료 약 먹으라고 해서 먹어도 치료가 안 돼서 의사한테 따지면은 그러잖아요. 아유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래요. 얘네들은요, 의사들은요, 자기들이 치료를 못하면 전부 스트레스 탓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식으로 감춰왔던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감춰오면서
마지막 남은 방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국민들을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사스하고 메르스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있다라는 걸 사급에 지금 오면이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저기 백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부를 때 사스 플러스 메르스 플러스 코비드 19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럽니까? 예? 인터넷 두들겨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정확히 명칭이 돼 있어요. 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속여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연구원들과 빌 게이츠가 무슨 점쟁이들입니까? 예? 무슨 바이러스를 3년 전에 합쳐봅니까? 사람들한테 걸린 바이러스를 합쳐본 거고요. 7년 전에는 사스 메르스 때부터 퍼지는 바이러스를 발표했던 겁니다. 그들이 무슨 점쟁이에요? 예? 예? 2년 전에 제가 3년 전에 이 영상 찍을 때는 뭐 이해가 안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명확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컴트레일 있지 않습니까?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개, 돼지가 걸리면은요, 약을 뿌리느냐고 난리가 납니다. 예. 농장에도 뿌리죠. 도로에도 뿌리죠. 동네마다 다 약 살포하죠. 그런데 이 사급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마스크만 쓰라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컴트레일이요. 소독약 뿌리는 거예요. 예? 소독약. 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인 신경계 화학물질도 뿌리고요. 예. 신경계 화학물질은 즉 화학무기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웁니다. 화학무기는 가로치고 신경계 화학물질. 예. 그걸 뿌리는 거예요. 예. 하늘에다가.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USA 그 미군기가 전 세계 하늘 상공에서 뿌립니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동맹국가고 민주주의 국가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도요. 상국에 미국 비행기가 각국의 정부 허락 없이는 뜰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왜 전 세계가 갑자기 시민들만 모르는 전부 미국 수송기가 떠가지고 약을 살포합니까? 컴트레일 영상을 유튜브에 보시면요, 그 컴트레일 뿌리는 비행기 안에 보면요, 내부에 보면은 장비가 설치가 쫙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신경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뿌려야 됩니다. 제가 자료도 찾아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6.25 때 그 과거에 베트남 전쟁 때 그때도 비행기로 다 약 뿌렸어요. 컴트레일처럼 똑같습니다. 비행기만 다르죠. 옛날 비행기는 좀 작고 그랬지만 똑같이 뿌려왔습니다. 예. 소독약 뿌리는 거예요. 신경계 화학물질 뿌리는 거. 개돼지한테 뿌리듯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영상 보시는 분들 알다시만 낙동강에 가바펜틴이라는 신약, 이게 다 검출이 되고 저녁에 검출이 되고 수돗물에서도 검출이 됐죠. 예? 그게 뭡니까? 신경계 화학물질이었습니다. 예? 치매, 우울증 치료제였습니다. 예? 신경계 경련 치료제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강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신경계 화학약품들이 나오고 있죠. 기사 보십시오. 왜 한강에서 계속 신경계 약품들이, 화학약품들이 나오느냐. 방역하고 약 살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피해자들, 지금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피해자들 보십시오. 집안에 위에 아래에서 뿌리죠? 양 옆에서? 지금 저한테 뿌리듯이요? 다 이게 알갱이 날라와서 약 맞죠?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 돼지들 바이러스 걸리면요, 전염병 오면요, 농장에다가 몇 시간마다 뿌리죠. 예? 차량 이동하는 차량 도로에서 다 뿌리죠. 예? 소독약 약 갖다 뿌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예? 그래서 살처분하는 거예요. 예? 이 우울증, F코드가 우울증, 무기력, 고황장애, 정신병이라고 그러죠. 우울증, 무기력, 환청, 환각, 조현병, 치매. 예. 이 질환을 F코드를 매기는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증상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는 자들을 보건복지부에서 F코드를 매겨서 행정관리 대상자로 묶어가지고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불법으로 살처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이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경 등 수백만 명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예? 어떡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도 이거 시청 가도 하죠, 구청 가도 하죠, 경찰서 가도 한패죠, 예? 법원 가도 한패죠, 언론사 가도 한패죠. 그 여교수와 독가스 사건이라고 유튜브 쳐보십시오. 예? 왜 그렇습니까? 계엄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엄령이기 때문에. 여기는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계엄령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건강복지법안,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그런 법안이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건강,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뭐하는 새끼인데 시청, 구청장, 경찰청장, 법원, 언론까지도 그 새끼한테 협조하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의문을 하나 가지실 겁니다. 그는 왜 바이러스에 걸리면 전혀 정신질환이 오냐? 예? 제가 3년 전부터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뭐 명료백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한가, 수면장애, 그 다음에 염증 질환으로 뭐 간염, 뇌염, 뭐 폐렴으로 해서 호흡곤란,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염증이라는 건요, 염증이 용종이 되고 암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피가 망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 온갖 희귀질환, 암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바이러스가 합쳐져서 전 세계인들이 쓰러질 거라고 저는 3년 전부터 영상을 남기고, 말로는 7년 전부터 해왔고요. 영상 제가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알린 건 3년 전입니다. 제 몸에 벌침 800대, 하루에 800대씩 맞아가면서 면역력이 낮은 몸으로 그것을 알게 됐던 것이고요. 뭐 과거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뭐 너무 길어지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7.3이라고 나치 부대들이 이것을 반증하는 게요. 또 7.3이라고 나치 부대들이요. 얘네들이 정신과 의사, 심리학 박사들, 전염병 관련 의사들이었습니다. 요 군인들이 여기 흰 완장 찬 것들이 의사들인데, 이 새끼들이 뭘 연구했습니까? 전염병자들하고 정신질환자들을 같이 가다 놓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즉, 전염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상황을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계엄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보건으로 나눠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로 나눠서 그 증상을,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일어나는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몰래 F코드를 매겨서 살처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F코드 매기는데 거기에 조건이 뭡니까? 암 환자,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염증이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이제 생활 어려워서 이제 정부에게 지원받는 자들, 몸이 무기력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니까 F 코드를 매긴다 이거죠. 그것도 이제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제 몸이 아프니까 F 코드를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모두 국민 2천만 명을 지금 살처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비행기를 뿌리죠. 강물에다가 낙동강하고 한강에 신경계 화학약품을 계속 갖다 수백 톤씩을 때려부어가지고 수돗물에 나오게 만드는데, 대한민국 강 중에요. 낙동강하고 한강에서 검출이 그 정도 되면요, 다른 강들은 당연히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강, 약 다 뿌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환풍기로 뿌리죠. 에어컨에서 뿌리죠. 예? 수돗물에서 약 나오죠. 음식에 나오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 거기 약 뿌리죠. 도로에 뿌리죠. 빨래에 뿌려놓죠. 나가면 자살방지원도 둘러싸고 약 뿌리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방역 살처분이에요 여러분. 개 돼지들 전염병 걸리면 갖다 때려붓듯이 똑같이 때려붓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까? 자살시키고. 예? ECU 해킹해가지고, 자동차 ECU 컴퓨터 해킹해가지고 급발진 일으켜서 죽여버리고. 예? 예? 직장 따돌림, 학교 따돌림해서 자살시키고. 예?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정민, 구하라, 설립, 박원순, 이중사, 여경 등등. 예? 계엄령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제가 지금 정리를 다 하고 있는데요. 자, 이미 이게 계엄령이라고 지금 발표하는 이 단체들이 많아요. 예? 정부에서 지금 하는 이 행태가 정상적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입각한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행정이 아니다. 사법 처리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하게 계엄령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뭐에 당하는지 모르고 왜 당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코로나 경비계엄에서 국민 2천만 명을 행정관리 대상자로, 그러니까 F코드가 행정관리 대상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거죠. 이거 법적으로 관리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전염병에 감염됐는데. 예? 사법으로 관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행정으로. 예. 군대에서 관리할 건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과한 거냐? 아니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냐? 당연하죠. 보십시오. 하죠. 지금 외국엔요 군사계엄령까지 내렸어요. 예? 군사계엄령까지. 뉴스 안 보십니까? 그런데 그 전 단계인 행정계엄령 내리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조만간에 이제 군사계엄령까지 내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시지 않습니까? 어디 나라에 어디에 뭐 군사계엄령 발령했다라고. 중국은 뭐 수시로, 예? 경찰이고 군대고 와가지고 전부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게 군사계엄인데, 군사계엄이 한다면은 그 밑단계인 경비계엄은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너무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올리고 그래가지고요. 예. 이 정도 올려가지고, 예. 지금 머리에다가요 살인캐스를 갖다 때려 붓습니다. 예. 이거 얘기하니까 발에다 때려 붓다가 머리에다 때려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따끔따끔한 거 아시죠? 예. 그냥 사방에. 이것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고 피해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
국민 대사리고 살처분을 알리는 이 시민들이 보였으면 시민단체 아닙니까? 당연히 말 그대로요. 이것을 막겠다고 하는 여기다가 이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숨기려고. 아니 계엄령을 국민이 알아가지고 말하는 게 불법입니까? 에? 에? 대한민국에서? 에? 알아야죠 국민들이 당연히. 에? 그런다고 살인가스를 맞아야 됩니까 이거? 24시간? 예? 화학무기 구토제하고 경련제하고 뭐 때려 맞아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요. 예. 정확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받게 하겠습니다. 화학무기 살포는 사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화학무기를 쏘느냐? 계엄령이라고 한다지만 제 영상을 모두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죠.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보면요, 화학무기를 각국은 182 이상 여개국의 회원국가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각국의 행정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1조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각국의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예? 그리고 화학무기 금지 조약의 그 연구원들이 매 분기마다 각국의 행정기관과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학무기 사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 그 자료도 다 있습니다. 뭐 화학무기 금지 조약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옛날 나치들이 전염병자들, 정신질환자들 데려다가 만들어 놓은 이 화학무기를요, 미국 응? 케네디 대통령 때죠. 케네디 대통령이 그 다음에 그 연합사령관이었나요? 그 메가더 장군이요. 유튜브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나치 731 부대들을 사면해주는 대가로 그 모든 자료를 20만 달러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무기하고 약품, 화학약품하고 731 부대 그 책임자들, 연구원들까지 전부 데려다가 미국에서 MK 울트라를 연구를 시행한 겁니다. 그때 일본에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뿐만이 아니라 영국하고 2차 대전 때 영국하고 독일이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까지도 전부 그 소유권까지도 전부 사들인 겁니다. 미국이. 예.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MK 울트라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MK 울트라의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사람이죠. 전시를 이용해서 전염병자들하고 정신질환자들을 데려다 잡아놓고 치료제는 못 만들고 더 그 병을 악화시켜서 죽이는 약을 만들어 놓은 거죠. 화학무기, 신경계 화학물질이요. 지금 이 자살방지원들이 둘러싸고 쏘는 약이죠. 벽을 뚫고 수중경태를 보이지 않게 사람 피부를 통해 흡수시키는, 고문을 하고 죽이는 온갖 증상과 따가운, 가려움, 구토, 경련, 실신, 두통, 복통, 펜타닐, VX, 살인가스, 머스타드가스, 염소, 비소 등등. 나치하고 731 부대가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를 MK 울트라에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이 그것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시민들한테 나눠줘가지고 대상자를 공격해서 뭐에 당하는지 모르게 공격을 해서 자살을 시키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치료라고 해가지고 째려보고 기침하고 억압하는. 왜 억압합니까? 여러분도 억압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죠. 나가면 째려보고 기침하고 층간소음, 보복운전유도, 거짓말도 이렇게 해서 집에만 가두는 겁니다. 집, 낮 병원아 찾아가는 서비스. 당신들은 전염병자들이니까 나가다니지 말아라. 그겁니다 여러분.
자살해라 빨리. 예? 자, 현대사회에서 저기 뭐 과거에는 섬으로 가뒀죠. 지금은 가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칼로 죽일 수도 없고 그냥 계속 살게 놔두면 바이러스는 몸에서 점점 숙주로 삼아서 점점 커지면서 다른 사람들 전염시킬 테니까 빨리 죽이는 거예요. 살처분. 여러분. 네?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네. 모든 게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시계의 태압, 시계 열어보면은 그 태압이 그 톱니바퀴가 수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맞물려야지만 시간이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단 하나도 어디 어긋나는 것이 0.1mm 오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3년 전부터 고스란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만 조금 보충될 뿐이죠. 점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사회에 일어나는 자료만 제가 보충을 할 뿐이지 이 얘기는 고스란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